없어? 있어? 있으면 더 질문해야지. 몇 번? 87번? 86, 87? (86, 87) 두개 풀겠습니다. 내가 숙제 몇 쪽까지 넣었냐? 85쪽? 네. 꽤 많네. 다 하고 갈 수 있겠어? 86, 87 질문이라고? 맞아? 아, 87 엄청 기네. 해보자. 일단 86번. C의 중심이 Y는 2x 빼기 1 위에 있다. 그리고 C와 Y는 2x 빼기 1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하자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C 위에 P에서 삼각형 ABP 넓이 최대가 4다. 이렇게 A 플러스 B. 자 보세요. 좌표평면은 필요 없고 일단 원을 그릴 건데 이거의 x좌표가 무조건 1이죠 이렇게. 맞죠? 표준적으로 만들면 여기는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이지 이렇게. 맞아? 자 오른쪽을 쓰면은 오른쪽으로 b 넘어간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얘가 만들어지려면 4분의 a 제곱이 필요하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1,2분의 a죠 이렇게. 그쵸? 그런데 얘가 여기 위에 있대요. 그쵸?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보면은 2분의 a는 2 빼기 1이고 a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알아들었어요? a가 2니까 이 중심좌표가 1,1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 하나가 고정이 되는데 중심의 좌표가 1,1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 원의 크기는 몰라요. 왜냐면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반지름의 제곱 r제곱 값인데 a가 2니까 얘가 1이 되겠죠? b 플러스 2여서 r이 루트 b 플러스 2라는 b에 따라 달라지는 원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y는 2x-1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이랑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문제에서 하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원 위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P가 있대요. 그쵸? P가 어디선가 찍히면 삼각형 ABP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넓이의 최대래요.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더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1차 함수가 접할 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접할 때 그 위치가 접점이 P가 돼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밑변이고 높이가 이걸로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여기는 수직이니까 이 높이가 반지름의 길이 루트 B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아까 R이 B 플러스 2라고 그랬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자, 반지름이 루트 B 플러스 2니까 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2배의 루트 B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넓이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B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2가 4가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랑 2 약분되고 제곱하면 플러스 B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B는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답은 A 플러스 B니까 아까 A가 2였고 B도 2네요. 답이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됐어요? 87번. 이거 어떻게 안 해? A, B, C, D 점이 찍혀 있는데 점 A를 지나고 B랑 BD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L1 방정식. 자, 순서대로 문제를 찍으면서 바로바로 답을 구해보죠. 자, 자극평면의 크기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4래요. 다음에 B라는 점은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D라는 점은 1,3. 다음 0, 마이너스 2에 C가 있는 거죠. C가 여기는 0,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그쵸? 알겠습니까?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점 A를 지나고 BD 직선의 수직인 L1 방정식. 자, 좋습니다. BD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랑 A를 지나고 수직인 거. 이렇게죠. 얘가 L1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보여볼게. 수직이니까 요 B랑 D를 지나가는 요 점선으로 만든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써보죠. 요 점이랑 요 점 사이 기울기 쓰면 되겠죠? 1 빼기 3이니까 4분의 3 빼기 0이니까 3이죠. 기울기 4분의 3이죠. 그쵸?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겠죠.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L1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마이너스 1,4를 지나가는 거니까 y 빼기 4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괄호치고 x 빼기 b가 아니고 플러스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박스가 뚫려 있을 건데 y하고 정리해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x에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x에 얘가 3분의 12니까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죠.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가로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박스 빈 거 맨 밑으로 내려와서 박스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가에 알맞은 식을 fx라고 하래요.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8이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알아들었어? 글자만 이것처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자, 계속 가보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선분 BD 길이인 원을 C라고 하자. C와 L1이 만나는 점 중에서 C와의 거리가 더 작은 2를 L2 방정식. 좋습니다. 그림상에서 L2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L2 방정식 잠깐만.
이 BD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은가 보다. 요 x절편은 아직 점이 안 찍혀있죠 문제에서. 그쵸? 근데 거점이 아마 2가 될 것 같은데 맞지? 아닌가? 반지름의 길이가 BD 길이라고 하면 내 생각에 여기다 BD 길이 좀 써볼게. BD 길이는 얘랑 얘 사이의 길이니까 4, 3, 5가 되죠 이렇게. 얘랑 얘 사이의 길이 하면 루트에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하면 16 더하기 9니까 이 루트 25니까 5예요. 알겠죠? 자 여기 x절편을 잠깐 요거 1차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잠깐 구해볼게. y에다가 0 넣으면은 x좌표가 x절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2 들어가면 0 되죠. 얘가 2,0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 2,0이랑 얘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은 16 더하기 2가 돼서 똑같죠. 그래서 BD 길이가 5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예요. 이렇게. 알아들었지?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길이는 요게 길이랑 BD 길이가 얘랑 똑같으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한자 크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해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2를 지나고 C와 2를 지나는 직선을 L2라고 하래. 좋았어. C랑 2를 지나. 여기가 2지 이제. 그러면 이거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알아들었니? 상당히 쉽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는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니까 2 빼기 2니까 1이겠죠?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나와있네요. 이렇게 되죠. 너 안에 이거 나랑 흘러있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gx라고 하라고 하겠지. 박스 밑으로 내려가면 fx 아니면 gx지 뭐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마지막 답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조금 길다. 수소개발 정사각형이래요. PQ. 좋습니다. 좋아요. 정사각형 된다는 거 이해되죠? 자, 정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에서 C를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B를 지나가는 거에서 잠깐만 2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L2지 맞지? 문제에서 L2라고 써있고 L3은 A를 지나가면서 얘랑 평행한 빨간색 선이다 이렇게 평행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됐어? 그래서 D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B를 지나가면서 수선해봐 이렇게 이게 지금 두 번째 그림에서 여기가 P 여기가 Q 그 다음에 RS 여기가 R 여기가 S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알아들었니? 자, 요 2점 좀 잠깐 내릴게 지워서 이렇게 오케이?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해. 정사각형이 되는 거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줬고 한변의끼리 구하라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까? 알아듣고 있어? 그러면 좋아 지금 L2의 기울기가 1이니까 얘도 기울기 1이겠지. 그러면 저기 위에 L3이라고 써있는 셈이 1차 함수로 써볼게. y 빼기 4 요점 지나가는 거니까 요거 맞죠? y 빼기 4는 기울기가 1이니까 x 플러스 1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사각형이니까 PQ 길이는 PS 길이랑 똑같은 거야. 맞지? 그러면 PQ 길이를 구하는 건 PS 길이를 구하는 거고 잘 들어봐. 그러면 L3이랑 L2 사이의 거리랑 똑같은 거야. 써줄게. PQ 길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L3과 L1 사이의 거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그래서 L3은 이거예요. L3은 y는 x 플러스 5고요. 이게 L3. L1은 아까 구해놨죠? L1 어딨어? 여기 있지. 얘가 L1이지. 얘가 L1. L1 쓰자. L1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PQB랑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요거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2 들어가면은 y좌표 0 되죠. 2,0이죠. 그쵸? 그래서 2,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면 2,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수직거리를 구하겠다는 건데 그 길이가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 똑같고 정사각형이니까 얘랑 똑같고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래서 해보자. x 빼기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요 1차 함수랑 2,0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 그럼 루트의 개수제곱의 합이니까 1 플러스 1 절대값의 대입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2분의 7이니까 2분의 7 루트 2가 PQ 루트 2가 되겠죠. 얘가 PQB. 이게 다의 값이죠.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어? 다시 뭐라고? L2. 그러네. 이게 나 잘못 이거 L1이네. 예. 잠깐만. 이 그림상으로 L2 사이에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L2는 우리가 여기 구해놨죠. 아이씨 더 간단한 건데 더 힘들게 하고 있었네 이렇게. 됐죠? 야 답은 똑같은데 근데 2,0 지나가는데? L2도 어차피 2,0 지나가는 거. 아까 내가 그림은 제대로 했네. 이렇게. 아 2,0도 여기인데 이거랑 이거 사이거든. 아씨 괜히 좋네. 계속하자. 다시 써볼게. x 빼기 y 플러스 5는 0이랑 그 다음에 2,0 사이의 거리. 루트 개수제곱의 합의 절대값의 대입. 그럼 2분의 7 루트. 답은 똑같죠? 얘가 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의 값을 지금 알파라고 하네? 그래서 알파가 2분의 7 루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 F 알파. 어우야. 4분의 3 F 알파. 알파 대신 이거 쓰자. F 아니 알파 써 이렇게. 빼기 G 알파. 알아서 하시오. 그렇죠? 알아들었어? 다음 질문. 몇 번? 90번, 91번? 91번. 좋았어. 자, 90번부터 하자. 자, 그림으로 바로 표현을 해볼게. 뭐야? 자, 원이 있는데 얘가 x 빼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래요. 알겠죠? 여기에 지금 y는 x 플러스 5가 지나가는데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y는 x 플러스 5가 지나가는데 두 점 A랑 B에서 만난대요. 이건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선분 AB 길이가 뭐라고 나와 있죠? 2 루트 2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양수 아래 값을 구하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원의 중심을 찍으면 2,3이겠죠. 이렇게. 알겠죠? 2,3에서 반지름이고 반지름이죠. 이렇게. 반지름은 당연히 R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겠죠. 뭐 하는지 알겠니? 알아들었어? 그래서
요 직선이 요거니까 x 빼기 y 플러스 5는 0이랑 2,3 사이의 거리라는 거죠. 이렇게. 루트 개수제곱의 합에다가 절대값의 대입 하면은 루트 2분의 얼마죠?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죠. 루트 2 루트 2 하면은 2 루트 2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가 2 루트 2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수선의 발 내리면 밑변을 절반 되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빗변의 제곱은 8 플러스 2 R제곱은 10이니까 R은 양수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91 여기다. 자, 화이팅. 자, 91번. 자, 바로 그림 들어가겠습니다. 중심이 0,0이 있고 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원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지나가냐면 L이 지나가는데 오케이. 자,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지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직선이 L인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2x 빼기 2y 플러스 루트 6r은 0이라는 일차 함수죠. 그쵸? 자, 됐습니다. 문제 가보죠.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5에서 L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래요. 맞죠? 그럼 뭐 시킨 들어가면 되겠죠. 5에서 L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라. 방금이랑 비슷한 그림이네요. 그쵸?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OH 길이라면 여기를 H라고 하고 OH 길이를 쓰래요. 뭐야 그럼 이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 하라는 거잖아. 얘랑 0,0이랑 사이의 거리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개수제곱의 합이니까 4 더하기 4의 절대값에 대입하면은 루트 6r이 되겠죠. 그쵸? 근데 r은 아까 0보다 크다라고 써있어요. 문제에 딱 0보다 크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루트 6r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절대값이 취해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얘가 루트 8이니까 2루트 2분의 루트 6r 되고 약분시키면은 2분의 루트 3r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OH이고 거기에 네모박스가 가로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쉽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알아들었니? 그래서 가에 대한 식을 FR이라고 했는데 FR은 2분의 루트 3r이라고 벌써 하나를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똑같네. 정말 알겠죠? 자, 계속 가보죠. OA는 R이므로 OAB의 넓이, 삼각형 OAB의 넓이인데 요거는 잠깐 봐야 돼. 잘 봐. 신기하고 보여줄게. 잘 봐.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면요. 내가 여기 삼각형을 갖고 와볼게. 잘 봐. 이렇게 됐고 이거 O고 이거 B고 A 맞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수선의 발 내려가 있죠. 이렇게. 자, 요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면 방금 구했죠? 2분의 루트 3r이에요. 자, 요 길이 좀 볼게요. AB의 절반. AB의 절반. 말고 여기 길이 OA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이죠. R이에요. 이렇게. 잘 보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2분의 루트 3r이랑 r이랑 몇 대 몇이냐면은 1대 루트 3대 2 루트 3대 2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얘가 몇 도라는 거죠? 60도 90도, 60도, 30도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몇 도? 30도 60도 여기도 60도 정삼각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자, 요거 반지름 R이고 OH를 길이를 구해봄으로써 루트 3대 2라는 걸 알아냈고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였겠구나 90도, 60도, 30도였겠구나 30도면 30도니까 60도구나 60도, 60도, 60도구나 정삼각형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각형 OAB 넓이 요 넓이를 구하래요. 요 넓이 맞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삼각형의 넓이에요. 얘가 r이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에요. 끝났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 r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나로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알겠어요? 이제 가나다 문제 좀 다 풀었으면 좋겠어, 제발. 문제만 읽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제대로 겁먹고 안 읽어봐서 그래. 이거 국어책 읽듯이 읽기만 해도 풀 수 있는 건데.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 뚫려 있는 거를 GR이라고 하래요. 얘가 4분의 루트 3 R 제곱이에요. 마지막은 뭔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별거 없어요. 여기 지금 내가 쌤이 거꾸로 색칠을 했는데 빨간색으로 색칠할게. 문제에서는 여기가 회색으로 색칠되어 있죠, 빨간색 부분이. 자, 간단합니다. 문제 읽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여기 넓이를 SR이라고 할 건데, 그럼 문제에서 이 넓이 구하라고 하겠죠. 너무나 좋습니다. 요 삼각형 넓이 방금 구해놨잖아요. 그쵸?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 빼면 돼.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돼. 그럼 여기가 60도죠,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SR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채꼴 넓이 구할 줄 알죠? 원 넓이의 360도 중에 60도 차지하는 거.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파이 R제곱이 원 전체 넓이고요. 360 중에 60 차지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빼기 뭘 해주면 되냐면요. 나를 해주면 돼요. 문제 그대로 써있을걸? 나라고. 빼기 나라고 써있죠. 알아들었습니까? 파이 R제곱도 써있죠. 그리고 곱하기 연결도 있고. 좋습니다. 얘가 다라고 뚫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다의 알맞은 식은 K라 그랬으니까 K는 360분의 60이고요. 약분시키면 6분의 1이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K는 6분의 1인데 난 마지막 계산을 안 한다. 답은 F의 K분의 1이니까 F의 K분의 1이니까 6이네. 이렇게. F6 곱하기 G6 하네. 6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알아들었어요? 빨리 해주세요. 가나다 문제 이렇게 이제 지원하면 돼. 쉬운 거야. 가나다 문제 되게 쉬운 거야. 이 문제를 만드는 이 평가원에서 너희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지. 글을 하도 못 읽으니까. 문제를 쉽게 만들어도 어차피 길게 내면 못 푸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안 올리는 거야. 상당히 쉬운 문제만 나오는 거야. 가나다 문제. 그럼 오히려 찬스지. 글만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건데. 선생님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94번입니까? 여기서 어렵지. 내 숙제 안 해온 강민씨 책이 깨끗하네. 아주 책이 맑어. 야, 이거 풀어봤어? 94번? 안 풀어봤어? 빨리 풀어봐 지금. 문제는 그럼 생각을 해보고 수업을 들어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자, 다음 풀 수 있겠어? 왜 못 풀어? 보세요. 아니 내가 뭐 P 조금 적어놨어.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Q는 A, A 마이너스 2고 R은 B, B 마이너스 2고. 잘 보세요. 좌표 평면에서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려볼게. 잠깐만. 좀 잘 보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등호가 성립하죠. 그쵸?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얘를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아 근데 내가 걔네 설명을 하려면 너무 좁아. 다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y는 x-2예요. y절편이 마이너스 2, x절편이 2 이렇게. 알아들었죠? 자, 문제에서는 p랑 r도 여기 y는 x-2에 위에 있으니까 p랑 r을 탁탁 찍어야 돼요. 그쵸? q랑 r을. 그쵸? 근데 q랑 r을 찍을 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q라는 점을 p에서 시작해서 어딘가에 찍어야 되고 q, r 이런 식으로 찍어야 돼요. r, q 이렇게 찍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들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QR을 찍었을 때 이걸 봐야 돼.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랑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파란색으로. 왜냐면 여기다가 P는 고정돼 있고 O라는 점은 여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R이라는 걸 찍는 순간 삼각형 넓이가 결정돼 버리죠. 이렇게. 근데 그 넓이가 3루트 2래요.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QR 찍어서 Q는 가까운데 R은 먼데 있는데 그럼 삼각형이 크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의 밑변 길이가 이거고 높이가 이게 되겠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자, 요게 삼각형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그림을 조금 희한하게 그렸는데 얘가 직각 이등변이야. 45도,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이렇게. 맞지? 45도, 45도인데 얘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니까 이 길이가 2겠죠.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2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얘가 루트 2가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5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까지 그럼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넓이가 3루트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R이라는 거를 찍으면 잘 봐. P부터 R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죠? 6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6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에서 3루트 2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더 신기한 거 보여줄게. 더 빨리 푸는 걸 보여줄게. 잘 봐. 더 빨리 푸는 거 보여줄게. 여기 길이가 6인데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1이죠. 그쵸? 자, 생각해봐. 요 점에서 요렇게 만들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야. 기울기가 1이니까. 알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6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6이겠죠. 1대 1대 루트 2. 알겠습니까? 그럼 루트 2 하면은 3루트 2죠. 그쵸? 알아들었어요? 그럼 요 길이가 3루트 2. 얘도 3루트 2. 됐죠? 자, 그럼 제가 R좌표 바로 써볼게. R좌표는 P라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온 거죠. 그쵸? 아, 위로 이만큼 온 거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3루트 이만큼, 마이너스 3이라는 거에서 위쪽으로 3루트 이만큼 온 거죠. 이렇게. R좌표가 이건데 R좌표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루트. 벌써 하나 구했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자, 다음 나를 해석해 줄게. 나가
뭔 뜻이냐면 R1 대 R2가 1대 2라는 거야 이렇게. 원은 무조건 닮음이죠. 그쵸? 두 원은 무조건 닮음인데 그 닮은 B가 1대 4가 아니고 넓이 B가 1대 4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닮은 B는 1대 2겠죠. 그쵸? 그럼 원 두 개가 닮았다는 건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의 B가 1대 2라는 거겠죠. 그쵸?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대 2면요 지름의 B도 1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들었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잘 봐. C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Q라는 점을 P랑 R 사이에 Q라는 점을 찍어야 되죠. 그쵸? 그랬을 때 P부터 Q까지 요 원의 원이 C1이에요. 그쵸? 그게 반지름의 길이가 R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Q를 찍었을 때 Q랑 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C2인데 그거의 반지름이 R2가 되겠죠. 그러면 C2라는 원이 2배만큼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그럼 지름도 2배가 돼야 되겠죠. 그쵸?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그림상에서 대충 찍어보면은 1대 2 정도 되는 요 점에 Q좌표가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요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지름으로 하는 요 원이랑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자, 방금 요것도 Q좌표도 방금 R좌표 했던 것처럼 쉽게 끝날 거예요. 잘 보세요. 실제로 P부터 R까지 길이가 6이라고 파란색으로 구해놨죠. 그쵸? 그거를 3개로 쪼갠 것 중에 한 군데 가져가는 곳이죠. 그쵸? 알아들었어요? 그럼 6을 3개로 쪼개면 한 변의 길이가 3이겠죠. 그쵸? 그러면 요의 길이가 실제로 3이라는 거예요. 길이가. 알겠죠? 알아들었습니까? 아니 2야? 미안해. 정신 나갔나? 2라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수대관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직각이등변삼각형이죠. 그쵸? 근데 여기 길이가 실제로 2니까 1대1 대 루트 2에서 요 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 루트 2 곱하면은 루트 2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도 루트 2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Q좌표는요.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 그만큼 간 거, 컴마 마이너스 3에서 위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 얘가 Q좌표예요. 근데 Q좌표의 A좌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뭐라는 거죠? A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알겠죠?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루트 2가 최종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알아들었니? 어렵다. 아주 쉽다. 이거 할 수 있어야지. 이분 할 수 있겠어요? 부단히 연습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질문. 97. 바로 겹습니다. 97로 풀겠습니다. 몇 개는 오케이. 자.
자, 문제 설명을 쓰면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y는 x가 있어요. 이렇게 x축, y축 동시에 접하다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졸라 많겠죠. 무한계가 있겠죠. 그쵸? 그 원들 중에서 뭘 찾을 거냐면 얘랑도 접하는 걸 찾는 거예요. 맞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이거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를 대충 y라고 대충 그려보려고 정리 좀 해볼게. y는 4분의 3x 플러스 3이죠. 그쵸? y좌편이 3이고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1인데 얘가 4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대충 그려줄게.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얘가 요직선이야. 이렇게. 알겠죠? y좌편이 3,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누워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니?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 원하는 원 두 개를 내가 파란색으로 한번 대충 그려볼게. 중심이 여기 있고 얘랑 동시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나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접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원 두 개가 지금 그림상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이 접하고 이 원이랑 잉 접하고 이렇게 원이랑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A, B라고 하고 요점과 요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됐어? 그러면 좋아요. 미지수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요점의 좌표를 원의 중심인데 알파, 알파로 놓을게요. 이렇게. 왜냐면 yx 위에 있는 건 점이니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뭐가 되죠? 알파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베타, 베타로 놓을게요. 베타는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수빈아,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응? 혜령아,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방 처음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거 부호 헷갈리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최대한 정교하게 그린 거예요. 이 4분면이 1, 4분면, 3, 4분면이 확실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결과를 얘기하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 문제 상황을 통틀어서 다 그려보고 정확하게 그려서 4분면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반지름을 마이너스로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됐어요? 자, 풀어볼게. 그러면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알파다 풀어야 되고,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가 풀어야 되고. 맞죠? 근데 어차피 정발선 사이의 거리에서 절대값이니까 두 개가 동시에 나오겠다. 자, 보세요. 일단 얘를 가지고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 3x 빼기 4y 플러스 12는 0이랑 알파, 알파 사이의 거리를 하죠. 그러면 루트의 개수제곱의 합. 절대값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2 이렇게.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알파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5지.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2는 5알파. 알겠죠?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곱하자. 요거죠. 그쵸? 오른쪽으로 넘어봅시다. 근데 12제곱인데 114는 없어. 144. 됐죠? 알아들었습니까? 24로 나눠보죠. 144를 2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6이냐? 됐죠? 그쵸? 6이니까
24로 싹 나가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2 여기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알파는 2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여기 길이가 요 알파가 하나가 2,2겠죠? 1, 3이니까 자동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왜 갑자기 마이너스 패턴하고 했는데 풀 나오냐? 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야. 알겠죠?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이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죠? A랑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죠. 그쵸? 그럼 마지막까지 길이 필살기로 직각삼각형 만들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쵸?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요 길이가 보이는 그대로 5예요. 이렇게. 그럼 1대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5 루트 2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분 A, B 사이의 거리는 5 루트 2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하라고 써있네요. 5 루트 2의 제곱. 그럼 답이 50이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알아들었어? 다음 질문. 백 104, 105? 104번은 상당히 많이 어려운 거고 105번은 쉽고 105번을 먼저 하자. 104번은 좀 많이 어려워. 번 문제를 연관했어. 21번은 필요 문제인데. 고2 거야. 씨. 자, 원의 중심이 0,0이 있고 반지름이 보니까 x 곱하기 y 제곱은 25겠죠. 그쵸? 근데 1차 함수 접하는 거를 얘를 fx라고 한대요. 맞죠?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2, 4분면에 있는 점에 접할 때 f의 마이너스 5 곱하기 f의 5 뭔 말이지? fx. 자, 이렇게 풀게요. 자, 얘는 1차 함수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요. 얘가 fx겠지? 이렇게 1차 함수니까.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5다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mx 빼기 y 플러스 n은 0이랑 0,0 사이의 거리를 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됐니? 자, 그러면 일단 해보자.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의 대입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얘 가치가 얼마가 돼야 되면 5가 돼야 돼요. 오케이? 자, 얘를 곱하고 양쪽에 제곱을 하면 n제곱은 25의 m제곱 플러스 2죠. 맞지? 그렇게 하고 뭘 하는 거야? 잠깐만. 감사합니다. 정정할게요. 다시.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인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심이 0,0에 있고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면은
거짓말로 선생님이 접선의 방정식 하나 알려준 거 있죠. 그쵸?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a, b라고 하겠습니다. a랑 b를 무조건 양수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분면이 확실하다 그랬으니까 음수, 양수 이렇게 되겠죠. 알아들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 fx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x 플러스 by는 25라는 1차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이거 이해되니? 어? 오늘 이해돼? 안 돼? 원의 중심이 0,0이 있고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원의 중심이 항상 0,0 위에 있을 때 여기 원 위에 한 점이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접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x 플러스 루트 3y는 r제곱이 1차 함수라 그랬죠. 이렇게. 이거 스킬이라고 그래요. 알아들었어? 그럼 왜 저렇게 되는지 알겠어? 알아들었어? 그래서 요 fx식은 얘가 확실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저 마이너스 a랑 b는 원 위에 있는 점이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해도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y라고 정리해 볼게. y라고 정리하면은 얘가 넘어간다면 b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b분의 ax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25죠. 이렇게. 맞지? 알아들었니?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를 물어본 거니까 요게 지금 f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맞죠? 거기다 5를 대입해서 일단 써보면 돼요. 마이너스 5라고. 오케이?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b분의 마이너스 5a 플러스 b분의 25. 맞죠? 요거랑 5를 대입하면 b분의 5a 플러스 b분의 25. 이 값이 지금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죠.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조금 해볼 건데 여기다가 b분의 1로 빼내고 b분의 1로 빼내고 5로 빼도 되냐? b분의 5로 빼내고 여기도 b분의 5로 빼내서 제곱이랑 제곱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뭐지? 나 헷갈린다 잠깐만. 이렇게 하자. 자, b분의 25 빼기 b분의 5a 하나랑 b분의 25 더하기 b분의 5a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합차가 되죠.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통분이 돼 있으니까 b제곱 분의 25로 묶으면 25 빼기 a제곱이 돼요. 이렇게. 요 값이 지금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요거 대입하면 얘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a제곱만 넘어가면은 b제곱은 25 빼기 a제곱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25 빼기 a제곱이 b제곱이랑 똑같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25가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얘는 원망이랑 상관없고 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걸 희한한 계산만 시키는 거야. 알겠죠? 알아들었습니까? 104번. 야, 104번은 풀이가 너무 길어서 칠판 거의 반쪽을 다 써야 되니까 다른 문제 하나 더 질문해. 다른 거 하나 더. 없어? 뒤에 다 모르겠어. 뒤를 다 몰라? 106번부터? 모를만해. 다 별표 3개짜리 되잖아. 풀어는 봤어? 조금 쉬운 거. 106번은 풀어야 되는데? (106번은) 풀어야 되는데 106번? 풀어봤어? 까미랑 이런 빨리 풀어봐. 106번 지금 지름의 양끝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중점의 좌표가 원의 중심이고 그럼 원이 아예 나와버리지. 그치? 알아들었어? 다시 풀어봐 지금 106번.
들었어? 응. 하나 해볼 수 있겠어? 강민이는? 했어? 그래 다 할 수 있잖아. 108번 풀어봐. 108번. 108번은 그렇게 길지 않아. 강민이 풀 수 있겠어? 상당히 쉬운데. 그거랑 상관없어. 이거는 이 문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중학교 안 나와도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04번 같은 거는 뭐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거나 못하겠어. 이해를 하겠는데 8번 같은 거는 뭐 하나도 안 해도 쉽게 풀 수 있어. 자, 보세요. 듣고 나면 되게 어이없어. 상당히 쉬운데.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해볼게. 그럼 P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갑니다. 어? P점의 좌표. 그럼 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이야. 더 해볼게. OP 길이가 얼마야? 여기 수직이지. 이 넓이가 뭐래? 여기는 뭐가 써 있어야 될까? 요 정도? 이거 중학교 졸업해야 할 수 있는 건가?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납득이 돼? 선생님 납득이 돼? 뭐 중학교 나와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럼 R좌표는 0,a분의 32. 알아들었어? 아, 근데 이거는
잠깐만. 그렇지? 아, 그래.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지 왜 못해? 내가 왜 어렵다고 느꼈냐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걸 안 읽었네. 그러니까 A, B부터 틀린 거지. 이렇게 써야지.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할 수 있어. 자, 봐. 원점 지나면서 여기 원의 중심 그었어. 이렇게 일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각도가 어떻게 되겠어? 알고 있네. 그러면 이 0,0과 A,2 사이의 기울기랑 0,A분의 30이랑 A,0 사이의 기울기 구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가 나오면 끝나겠네. 알겠어? 알아들었니? 그래서 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A 빼기 0분의 2 빼기 0 A분의 2. 요 흰색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랑 요거 사이의 기울기니까 A에서 0 빼면 A, 0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A분의 30. 마이너스 A 제곱분의 30. 이렇게. 됐지? 그래서 둘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A 제곱분의 32 곱하기 A분의 2가 1 돼야 되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니?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고 A 세제곱분의 64는 1, A 세제곱은 64, A는 4. 알아들었어? 자, A가 4면 이제 얘가 4,2니까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 2다. 끝났네. 알아들었어?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mx 빼기 y는 0이랑 4,2 사이의 거리 하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에 4m 빼기 2 얘가 2가 되는데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거 2로 묶으면 2m 빼기 1이니까 분모를 곱하면서 양쪽이 제곱. 알겠죠? 4의 2m 빼기 1의 제곱은 4의 m제곱 플러스 1. 됐죠? 6분 전개 1이랑 1 사라지죠. 이렇게. 그쵸? 왼쪽으로 m제곱 가면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 당연히 m은 0이 아니겠죠? 알겠습니까? m은 0이 아니기 때문에 m 0은 위에가 말도 안 되는데. 그치? m은 0이 아니니까 양쪽에 m으로 나누면 3m 빼기 4는 0이니까 m은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60m을 구하라고 그랬죠? 80 정도. 됐죠? 알아들었니? 104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107번부터 할 때 먼저 풀어봐. 그래 107번. 107번 풀어봐. 여기 조금 어렵다. 그래도 할 수는 있어.
모르겠어? 자,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죠. 됐지? 그럼 자연스럽게 일단 이렇게도 반지름이니까 그거 봐야지. 그럼 여기 이등변삼각형이네. 이등변삼각형이면 문제가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내려봐야지. 이렇게. 문제 읽지도 않고 지금 한 거잖아. 이렇게 해야지. 응? 나와 있는 이렇게. 여기 길이가 뭐야? 했나? 알아들었어?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는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루트. 네?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루트. 기울기까지 나와 있네 이렇게. 알겠어? 알아들었어? 자, 뭐 y절편이 아직 뭔지 모르니까 이 직선이 y는 기울기 2의 y절편은 뭔지 모른다. 근데 얘랑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선생님 알겠어? 선생님 알겠어? 볼게. 요게 직선 L인데 0,0 사이의 거리 했더니 루트 계수제곱의 합의 절대값의 대입. 알겠습니까? 이 길이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빨간색으로 쓰는 루트 5가 돼야 된다. 얘가 루트 5니까 루트 5 곱하면 절대값 K는 5가 되겠죠? K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여기에 Y절편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K가 당연히 플러스 값이겠지? 그래서 K는 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5가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Y는 2x 플러스 5 위에 얘가 있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요거의 Y좌표인 C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를 알아내면 여기에 Y좌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B가 나오겠지.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알아들었어? 근데 요 C좌표는 어디랑 똑같냐면 잘 봐. 여기. 얘가 나오면 X좌표 부호 바꾸고 Y좌표 부호 바꾸면 C좌표 이렇게. 알아들었어? 자,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이 L인데 요 원의 방정식이 요거니까 얘랑 얘를 연립해보면 돼 이렇게. 그러면 저 L이라는 직선이랑 원의 교점을 찾겠다는 거죠. 그쵸? 그게 A랑 B지. A랑 B가 동시에 나오는 건데. 알겠어? 알아들었어? 대입해본다. 쌤 저거 그 10이 아니라 10 아니에요? 잘못 썼어. 속으로 반지름이 루트 10이구나 하고 그냥 루트 10 쓴 것 같아. 됐죠? 뭐 여기에 틀린 거 없지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오케이, 땡큐. 자,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연립한 거죠. 됐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 나온 이유는 교점의 x좌표 하나가 요거, 교점의 x좌표 하나가 요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우리는 a좌표가 필요하니까 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마음에 드는 대로 대표보면 돼요. 여기다 대표도 되고 여기다 대표도 되고 요 A점은 요 직선 위에 있는 거면서도 원의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3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3이니까 요 시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얘랑 얘의 중점이 0,0이니까 더해서 0 돼야 되고 더해서 0 돼야 되고 더해서 0 돼야 되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일자로 온 거니까 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b는 마이너스 3인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3인데 요 직선 위에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알겠니? 한번 죽음으로 갈까? 104번 가보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합이 있는 무슨이요? 예. 수업 중에 한 거예요. 정규 수업 시간에 했잖아. 뭐야? 수빈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하고 빼는데 언제 더하고 뺄 수 있다 그랬죠? 개수 제곱배합이 똑같을 때. 개수 제곱배합이 다른 애들 똑같아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쵸? 지금 104번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 안 읽어본 사람 빨리 보세요. 아마 확실하게 풀지는 못할 건데 조건들이 뭐가 써있는지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심오하게 그려야 돼. 해보자. 자, 보세요. 이 문제의 힌트는요, 여러 가지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전에 이 식이랑 이 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원 하나에 둘 다 접하는 동시에 접점을 가지고 있는 요 접하는 선을 그었는데, 오케이? 이 선이랑 이 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만들면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거예요. 얘가 수직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결과부터 얘기해 줄게. 요 각의 이등분선이, 근데 자, 너네 프린트되어 있는 책에서는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답을 다 아는 상태에서 그 함수 그래프 그려주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수치가 존나 정확해. 너네들이 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원점에서 요 중심 그었을 때 대충 보면 y는 x일 것 같아. 그럼 yp 찍어서 푸는 거야. 이런 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 거기 원점에서 a 지나게 싹 그려봐. 그리고 다른 그림 싹 지우고 x축 y축이랑 원점에서 a 지나는 선만 딱 남겨봐. 존나 y는 x야. 이게 정답을 알고 컴퓨터로 그릴 거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밖에 없어. 문제 내는 사람은 그 학생들이 이렇게 찍을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다르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찍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찍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알려줄게.
나는 이제 계산도 안 해보고 바로 알았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 뒤에서 배울 막 역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거를 배우면 이제 눈에 한 방에 들어와요. 얘랑 얘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무조건 y는 x야. 기울기가 역수라서. 오케이?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만 하면은 이거랑 얘를 m을 곱한 다음에 넘어오면 자, 요 직선이 이거고 요 직선이 이거죠. 오케이? 근데 각이 이등분선을 그으면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는 거는 그냥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도형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 원 있고 접선 있고 접선 있으면 여기서 여기 그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RHS 합동이니까 대응각 이렇게. 요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 각이 이등분선이 y는 x가 되는 건 아직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각이 이등분선은 개수 제곱의 합이 똑같으면 더하고 빼면 된다 그랬죠. 이거 개수 제곱의 합이 m제곱 더하기 1이지. 얘도 m제곱 더하기 n제곱이지. 그러니까 n제곱 더하기 1은 똑같은 거야. 개수 제곱의 합이. 뭔 말인지 알겠어? 문자가 섞여 있어도 똑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둘이 더하면 이렇게. 또는 둘이 빼면은 자, 뺄 때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플러스로 묶으면 n 마이너스 2.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어? 그래서 요거를 약분시키면 x 빼기 y는 0이고 얘가 y는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는 n-1 약분해서 x 플러스 y는 0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직선의 각이 이등분선은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오는 거야. 얘가 요거. 알아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가운데다 그 저점선으로 그 직선을 만드는 식은 y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럼 오늘 하나 큰 거 배운 거 있다. 한 점 지나고 0,0에서 0,0에서 지나고 기울기가 역수 형태면은 각이 이등분선은 무조건 yx다. 혹은 그림이 막 여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가 알파, 알파가 되는 거야. 물론 요 점의 좌표도 베타, 베타가 돼.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위아래 점선에서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바깥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랑 바깥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 똑같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자, 이게 방금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뭔 소리야?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인데 얘가 24래. 그럼 12, 12겠지. 12. 12. 아! PQ랑 QR이 똑같대. PQ랑 QR이 똑같대. 아! 그 전에 이게 상당히 너무 어려워. 할 게 너무 많아. 자, 얘 지금 수직이지. 요 빨간색의 기울기가 얼마야? 그럼 요 PQR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 알아들었어? 그럼 잘 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지. 그리고 yx니까 가운데서 대칭이니까 절반으로 쪼개겠지 이를. 봐봐. OPQ 내가 그림 손으로 해줄게. OPQ 이 넓이가 24래. 맞지?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대. 그럼 요 넓이는 24. 요 넓이는 24. 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라며. 이렇게 데카코마니야, 데카코마니. 알아들었어? 모든 그림들이 지금 1사분면에서 45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가 그림이 완벽하게 동일해. 물론 이 선 하나 빼고. 알겠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고 이 길이 3등분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럼 잘 봐. OPQRS 없지. 여기저기 S라고 해볼게. 이렇게. 이거 내가 붙인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삼각형 SOR 넓이 어떻게 될까? 삼각형 SOR 넓이
24가 3개가 있지. 그럼 얼마야? 72. 알겠어? 그런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 하나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넓이가 72가 돼야 돼. 너도 암산이 안 돼. 12. 12 곱하기 6이 70이니까. 알아들었어? 요거 알아들었니? 됐니? 자, 그래서 여기 길이도 12, 여기 길이도 12 이렇게 돼. 자, 이제 좌표를 실제로 구해보러 갈 거야. 뭔 좌표를 구할 수 있냐면 여기 M좌표 구할 수 있어. M좌표. 근데 M좌표 구하는 게 의미가 있나? M좌표 구하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Q, B 길이 구하는 거니까 M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Q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요 좌표. 요 좌표 구해볼게. 자, 요걸 알았으면 이번에는 삼각형 QOR 넓이 좀 써볼게. 삼각형 QOR 넓이 얼마야? 당연히 얼마야? 24. 근데 밑면의 길이가 얼마야?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되겠어? 높이가 이거지. 이 길이가 얼마? 4. 근데 얘 기울기 얼마나 됐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길이 얼마? 4 이렇게. 알아들었어? 이해됐니? 그럼 12에서 4만큼 온 거니까 여기가 8,0. 그럼 Q점의 좌표는 8,4. 이렇게. Q가 8,4.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Q가 8,4니까 M 값이 나와.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점. 오케이? 알아들었니? 그래서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점으로 4는 N분의 8이고 M이 2가 나오죠. M이 2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자, M이 2라 그랬으니까 얘는 Y는 2X가 될 거고 얘는 Y는 2분의 1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문제에서 BQ 길이 구하라 그랬어요. 벌써 50%를 해놨어요. Q좌표 나왔죠. 이렇게. 그럼 뭐만 알면 되죠? 요 좌표만 알면 돼요. 야, 요 좌표를 아는 거에 절반을 해놨어. 얘가 Y는 2X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죠? B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직선의 방정식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직선의 방정식의 절반을 또 해놨어요. 8,4죠. 그럼 뭐만 알면 되죠? 기울기만 알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됐니? 자, 기울기를 알아들어 갈 건데 요 기울기를 어떻게 알아낼까? 요 기울기를 자, 여기서 문제다. 자, 여기서 A좌표를 알아야 되냐? 요 A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쵸? A좌표 알 수 있습니다. 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가 Y는 X 위에 있는 선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알파, 알파로 놓을 수 있다 그랬죠. 알아들었어요? 이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아니면 요거 원의 반지름의 길이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어? 큰일 났네. 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어디? 잘못 봤어요. 뭐야? 뭐야? 그러면 잠깐만. 저 알파를 어떻게 알아낼까? 문제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뭐지? 8,4 뭐지? 잠깐만, 이거 알파, 알파 어떻게 알아야 되지? 잠깐만. 얘가 Y는 X, 얘가 Y는 2X.
아 됐다. 자 보세요. A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A 좌표 구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고 있는 거니? 자 뭐를 하나를 못 봤냐면은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얘가 접점이지. 얘가 수직이야 이렇게. 맞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요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요 직선의 지금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알겠습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수직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자 됐습니다. 그럼 요 파란색이 직선의 방정식이 8,4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y 마이너스 4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B점 좌표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파란색에 대한 1차 함수 구했죠. 그쵸? 그러면 y는 요거 mx, y는 2x랑 얘를 연립하면은 B점의 좌표가 나오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빼서 계산합시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에다가 플러스 4 오면은 플러스 2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2x랑 연립이죠.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니까 x는 얼마죠? 5가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10 되죠. 결국 B점의 좌표가 5,1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됐어요? 자 문제에서 값 구하러 갑시다. BQ 길이는 루트에 Q 좌표가 여기 다시 8,4니까 x 길이 뺀 거 제곱 9 y 길이 뺀 거 제곱 36 됐죠? 루트 45가 되고 3 루트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알아들었니? 어렵지? 원방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109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선생님 찍어놓고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야 되고 쉬는 동안 알겠죠? 자, 설명할게요. 지금 없습니다. 봅시다.
일단 x-2분의 5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분의 25라는 건 알죠? 그래서 얘를 자, 활동문에 잘 그려볼게. 일단 5번부터 하나 그리고 오늘 하나 그리고 y축에서 접하는데 중심의 좌표가 2분의 5,0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거 알아들었니? 자, 이 상태에서 1사분면인데 원 위에 P를 찍을 거래요. 그쵸? 근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이래요. 자, 2분의 5면은 3보다 조금 짧죠?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실제로 P가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좀 더 길게 가자. 얘보다 살짝 길게 요렇게 있어야 돼. 알겠죠?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들었나요? 자, 이 상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니까 둘 다 길이가 2분의 5예요. 내가 그림을 좀 조그맣게 그렸어요. 잘 봐. 여기 이등면이니까 당연히 수선의 발 내리고 싶어져야 되죠. 그럼 얘가 3이니까 이 길이가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4가 돼요. 3대 4대 5. 분모 2 단 상태로. 알겠죠? 그럼 2분의 4니까 얘가 2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요 OP를 지나가는 셈이 직선을 점선으로 만들어 볼게. 이 원점 지나가고 P 지나가는 직선이랑 2분의 5, 사이의 거리가 2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원점 지나가는 거니까 y는 mx야. 이렇게. 그쵸? mx 빼기 y는 0이랑 2분의 5, 0 사이의 거리를 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의 2분의 5m 이렇게. 알겠죠? 이 값이 지금 파란색 요거 2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일단 풀어볼게. 자, 분모를 양쪽에 곱하고 양쪽에 제곱을 할 거예요. 4분의 25 m제곱은 4의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알겠습니까? 분모 보기 싫으니까 4로 곱하고 25 m제곱은 16 m제곱 바로 전개 플러스 16. 알겠죠? 얘가 넘어오면은 9m제곱은 16되고 m제곱은 9분의 16인데 m은 원래는 뿔마 3분의 4죠. 그쵸? 근데 우리가 얘를 y는 mx로 했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확실해서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 확실하죠? 마이너스는 안 되고 양수 3분의 4가 됩니다. 물론 아직 정답은 3분의 4가 아니고요. 문제에서 뭘 하라 그랬냐면 요 원 위에 점 P에서 접선을 만들래요. 이렇게. 요 접선의 기울기가 P분의 Q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부터 할 거냐면 이 P점 좌표부터 구할 거야. 이 P점 좌표는 지금 요 빨간색으로 만들어낸 요 빨간색의 1차 함수가 m이 3분의 4니까 3분의 4, y는 3분의 4x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요거랑 원의 방정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P점 좌표가 나와요. 알겠지?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는 0에다가 얘를 싹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빨리 계산해볼게. x제곱 플러스 9분의 16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에요. 당연히 x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x가 0이면 말도 안 되지. 원점이라는 건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x는 0이 아니니까 양쪽으로 x로 나누고요. 그러면 9분의 9니까 9분의 25x 마이너스 5는 0이 돼요. 그러면 x는 5에다가 25분의 9를 곱하는 거니까 5분의 9가 되죠.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결국은 P점의 좌표가 5분의 9,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지?
5분의 9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5분의 4, 3, 1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선생님 여기서 문제 여기까지 구해놓은 걸 두 번째 단계로 갈게. 이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요. 잘 보세요. 자, 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는 0인데 여기 위에 있는 점 지금 p좌표가 5분의 9, 5분의 10이고 여기에서 파란색 P점인데 여기서 접선 만들고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보라 이런 뜻인 거죠. 자, 선생님 아까 요거 접선 스킬 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긴 없네? 지웠네. 접선 스킬 쓸 때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만들어주면 돼요. 얘를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그럼 얘도 동시에 이렇게 옮겨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볼 거는 이 파란색의 기울기니까 얘를 통째로 x축으로 이동시켜도 기울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강민이 알아들었어? 얘를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통째로 팍 밀어버리면 기울기가 뭐가 변화가 있어? 기울기 똑같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통째로 중심이 0,0의 5도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죠? 아까 2분의 5였죠. 그러면 4분의 25라는 이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 P점이 이만큼 이동시켜면 여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요 P점의 좌표는요. 요 점을 x축으로 2분의 5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알아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계산이 필요한 거는 5분의 9에서 2분의 5를 빼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분모 10으로 통분하고 오케이? 그러면 2 곱해야 되니까 18이고 5를 곱해야 되니까 10이죠. 그러면 25죠? 25죠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얼마죠? 얼마야? 7이죠 7 맞습니까? 알아들었니? 그럼 요 P점의 좌표가 요 좌표가 요건데 얘를 통째로 2분의 5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요 좌표가 마이너스 10분의 7, y 좌표는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알아들었니? 거기에서 이제 뭘 만드는 거야? 접선을 만들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0,0으로 왔으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분의 7x 플러스 5분의 12y는 4분의 25라는 1차 함수가 돼요.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울기만 궁금하죠. 그쵸? 그래서 얘가 넘어간 다음에 y는 하고 정리하면요. 이거야. 5분의 12분의 마이너스 10분의 7x가 되고 뒤에 하나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할 정답 P분의 Q는 얘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대로 풀면 되겠죠? 같은 위치 약분 5, 1은 5, 20 맞죠? 그럼 마이너스에 뭐죠? 근데 왜 기울기가 많이 아니야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아니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되는 거죠. 맞죠?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고 5분의 12로 나누면은 약분하고 그러면 얼마죠? 24분의 7이 되죠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이해됐어요? 24분의 7인데 얘가 P분의 Q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 P 플러스 Q는 24 더하기 7이라서 31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이해됐어? 자, 빨리 사진 찍으세요. 자, 숙제 나갑니다. 자, 1등급 문제는 다 풀지 않을 거고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 주는 것만 풀 거예요. 알겠죠? 많이 안 할 거예요. 숙제 안 한 사람은 뒤에 다 하고 가시고. 자, 159번 161번 일단 86페이지 4개 다 해라.
2등급 대비니까 162번 해야 되고요. 163 해야 됩니다. 165번 됐죠?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제 많이 고를 거야. 잘 들어봐. 167 169 옛날 문제인데. 자, 우리 89페이지에서 풀 게 없어요. 다 너무 옛날 거라서. 177 이렇게만 하죠. 오케이? 괜찮죠? 야, 그리고 지금 체크한 거 숙제하고 도형의 이동은 좀 미리 풀어올 거야. 뒤에 쉬운 거는. 알겠죠? 우리 한번 방학이니까 96쪽부터 일단 103쪽까지. 여기는 완전 기본 문제들 막 별 색칠 하나 되는 거 완전 기본 문제들이라서 풀기 쉬울 거야. 알겠죠? 할 수 있겠죠? 1등급 먼저 체크해 준 거랑 196부터 103쪽까지. 알겠습니까? 또 숙제 안 해올 거요? 좋습니다.